우리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국감장에 들어오면서요 문구가 하나 쓰여 있더라고요. 대인 춘풍, 지기 추상이란 말 있더군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하게 대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추상같이 엄격하게 대하라 이런 말이죠. 예. 제가 이제 조선의 정치 체제를 한번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선이 이제 518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조선 정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가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권과 신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균형치 역할이 뭐가 있었냐면 사헌부하고 사관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3, 4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헌부는 오늘날 어디죠? 검찰이죠, 검찰. 예, 검찰. 사관원은 오늘날 언론이죠. 예. 이 역할을 했는데 이 사헌부를 뭐라고 했냐면 청요직이라고 했어요. 청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고위직 관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도 강하고요. 오늘날 검찰 엄청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 과거에 이 사헌부의 권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풍문거액이었어요. 소문만 들은 것만으로도 고위 관리를 탄핵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졌다. 그런데 이 권한뿐만 아니라 자신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풍문만으로도 어떻게 됐냐면 옷을 벗었습니다. 사헌부 관리들이요. 자, 그리고 이 사헌부의 이런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 사상은 뭐였냐면 민본 정치였습니다. 조선의 정치가 민본 정치였죠. 백성을 근본으로 한. 민본 정치의 근본 사상이 세 가지입니다. 민권, 백성의 권한, 민의, 백성의 뜻, 민생, 백성의 삶.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헌부의 기본적 사상 토대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 검찰의 슬로건이 공정한 검찰, 또 무슨 검찰이었죠? 저는 국민중심 검찰. 저는 그러니까 조선 정치 체제에서 사헌부가 민본 정치를 추구했듯이 오늘날 검찰도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예. 민본과 민주의 기본으로 한 검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또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검찰은 과거의 조선의 이 정치 철학이나 지금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봤을 때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총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검찰이 그동안 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것도 있지만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혁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민 중심으로 다시 말씀하신 대로 네네. 국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뭐 재정립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제 글을 쭉 읽어봤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퇴수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퇴수. 물러나서 잘 닦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검찰총장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천대유에 소속된 전직 검사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6분, 7분 이야기는 상당히 많죠. 예.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당시 화천대 직원이 16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만들어질 때요. 쭉 보니까 16명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경재 서울고검장했죠. 박영수 특검, 김기동 검사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열 검사장, 아마 또 다른 분도 있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현직 검찰총장으로서요. 하여튼 뭐 이런 일에 우리 검찰 선배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국가의 근간이라 했을 때 근간의 체제는 사헌부가 됐던 사관원이 됐든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헌부가 자신의 비리가 연루됐을 풍문만으로도 옷을 벗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할 때 퇴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화천대유 고문 자문 변호사의 전직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엄격한 기준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이재명 성남시장 표적 수사,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검찰 고발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이 중 감찰 방해,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사 시절에
부인과 장모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알고 있고요. 알고 있죠. 예,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장모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양평의 공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16년까지 이어집니다. 인허가 기간을 초과했고 용도 변경했고 농지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현직 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장모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불법 요양병원 개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2012년 11월부터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양급여까지 있어서 3년의 징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고받은 거 알고 계시죠? 언론 통해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언제 결혼합니까? 2012년 3월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현직 검사 시절에 이런 처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사원부 관리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가, 가족들의 연루가 비리가 연루가 됐다고 하면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전임 총장과 관련되신 분이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갈게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모나 부인의 이권 개입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거 제가 또 뭐 그럼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보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되고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검찰총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임 총장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네. 데는 또 보는 뭐 충분히 총장님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는데 자 그러면 박영수 특검도 지금 화천대유 관련된 사건에 지금 연루돼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박영수 특검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수사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박근혜 최순실 네. 그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을 어떤 공동체로 특정했습니까? 경제공동체를 특정하면서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에 장모와 부인의 이런 이권 개입 사건에 대해서 알았거나 묵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익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 공동 정범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최소한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총장님 제가 여러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근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흔들렸을 때 믿음을 잃고요.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죠? 나라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전직 검사장들이 지금에 있는 화천대유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한번 자성해보고 그럴 경우에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뭐 유념해서 또 대부분의 검사들은 열심히 바르게 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